이 슈와이처의 책 출간 문제, 그리고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슈와이처가 쓴 책 중에 Threw Them All Out이라는 그 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별난 고래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재밌죠? 단체 이름이 감시단체입니다. 예, 와치독들인데 Unusual Whales라는 뭐 특별한 고래들 내지는 유별난 고래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의회를 계속해서 감시해오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2021년에 의회 의원들의 재테크 현황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기가 찬 이 발표가 나왔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이 부패해서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그리고 하원, 상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들 주식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익률을 지적을 합니다. 이 유별난 고래 팀에서는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S&P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균 수익률에 훨씬 더 윗도는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다. 뭐 투자의 귀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별난 고래가 월요일 날 이 자료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정치인 전체 거래 보고서라는 것을 내놓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많은 이들이 시장을 제패했다. 이들이 시장을 제패했다. 연방 의원들이 주식시장, 코인 시장 이런 데들은 이제 다 제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거래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례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은 거래를 했고 그 결과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타이밍에 투자하고 또 상상도 못하는 타이밍에 팔아치우고 이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들이고 팔고 투자하고 수익을 챙기고 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는 분명히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정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인 것이죠. S&P에서 내놓는 트러스트 ETF 해가지고요. 스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파이라는 지수는 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에 포함되는 업종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 S&P 500 그 기업들에 대한 가격, 수익률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고 있는 이 스파이라는 수익률은 보통 평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내가 수익률이 낮다라고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점검을 하게끔 하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하나의 좋은 지표가 돼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보다 연방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공화당 의원이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파란색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사람은 낸시 펠로시였고요. 근데 낸시 펠로시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공화당 의원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 맨 밑에 보시면 여기 회색으로 나와 있는 이게 스파입니다. 그러니까 요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 요 정도가 보통 평균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 수익률을 윗도는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식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데 관심 없는 의원들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정보를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이 의원들 그들이 이런 정치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아무런 관계없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져 있었다.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뭐 민주당만 그랬다거나 혹은 뭐 무슨 뭐 반 트럼프 인사들만 그렇게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류가 안 되고요. 그냥 뭐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냥 다들 죄다 모여 그랬다. 네. 가장 큰 거래로 이야기되는 것은 수잔 벨레네 워싱턴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요. 이 수잔 델 베네 하원 의원이 작년 9월하고 10월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2,500만 달러를 팔아치운 그런 기록이 가장 큰 거래였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빌 해거티 공화당의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데요. 이 해거티 상원의원은 기술회사인 그러니까 테크 컴퍼니인 데이터독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500만 달러치를 매각하는 적도 있다. 이게 이제 1등, 2등 기록입니다. 규모로 이야기했을 때.
이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의원들은 뭐 원래 부자인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좀 규모가 남다른 투자들이 오고 갔던 것을 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지난 7월 낸시 펠로시의 남편인 폴 펠로시는 위원회에서 반독점 법안 표결에 앞서 주식 베팅에 대거 나서 거액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폴 펠로시, 낸시 펠로시의 남편 이 폴 펠로시는 어차피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독점 법안 표결을 의회에서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들었겠죠. 아, 이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주가가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그걸 들었겠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 옵션을 사들였는데, 그때 콜 옵션을 사들이고 언제까지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콜 옵션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의회에서 그 사이에 법이 통과가 되면, 판결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큰 수익을 올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보를 빼돌려서 미리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정보들을 흘려서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챙기게 하는, 사실은 범죄 행위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공정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정한 행동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뭘 범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투자회사가 요번에 이제 유별난 고래 이 팀이 내놓은 보고서,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그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거래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아무래도 보기 편하시려면 이런 내용, 이 그래프들을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나으시겠죠. 주로 어디에다가 투자했는가 보았더니 왼쪽의 박스가 이게 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원은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제 세넷,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 other securities라고 그래서 다른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그래서 그 가상화폐 쪽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 쪽에도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몰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other securities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마도 주로 이제 그 채권이라든가 주로 채권 쪽이 아닐까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만은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의 관심이 조금 달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역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공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옵션의 하원 의원들은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회 안에서 어떤 정보들이 오고 가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 이제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파란 점으로 되어져 있는 게 2021년이고 회색 동그라미 점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2020년도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other securities가 2020년에 보면은 2021년에 더 늘어나는 것으로 9천만 불에서 1억 4천만 불 규모로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 corporate securities 같은 경우에는 1,300만 불이었던 게 730만 불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도 보면은 5억 1,400만 불 규모였던 것이 3억 1,800만 불 규모로 주식 거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주식 거래를 더 의원들이 좀 줄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옵션 쪽하고 다른 채권 쪽으로 좀 더 옮긴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 하원 쪽하고 상원 쪽하고 거래되는 내역들을 보면은 하원에서는 사들인 것보다 판 것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상원에서는 사들인 것보다 판 것이 월등히 더 많은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각 월별로는 이랬다. 이 월별로 이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법이 통과됐느냐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림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8월 달에 하원에서 무슨 법이 통과가 됐는지, 3월 달에 상원에서 무슨 법이 통과됐는지 따져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내려가다 보면은 업종이 여기는 지금 나오는데,
업종별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상원에서는 미네랄, 이 광물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 쪽에서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그러니까 기술 기업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이 사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민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빨간색 쪽은 공화당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보시면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기술 회사에 투자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런 그 빅테크 회사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셈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광물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뭐 공화당 의원들이 독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젠가는 이 광물 개발가 광물을 캐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분명히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놓자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들을 쭉 넘어가서 또 다른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정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심지어는 여기 항목별로 나옵니다. 가장 많이 스톡을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이 가장 많이 주식을 산 게 뭐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민주당 쪽에서 엄청나게 샀습니다. 3,400만 불어치를 사들였는데 하여간 그랬고요. 그리고 뭐 상원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5,300만 불어치를 사들였다.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그 유명 빅테크 회사들이 결국은 가장 많이 주식을 지금 의원들한테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의원들이 그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그런 빅테크 회사들은 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품목들까지도 다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뭐 하원이냐 정당이 어디에 있느냐 이 퍼센트로 따졌을 때 뭐 평균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통계들을 지금 내놓았고요. 현재 가장 높은 수익률로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느냐? 어스틴 스캇이라는 공화당 의원이다.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 메스트, 프렌치 힐, 존 커티스, 댄 크래쇼는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게 이제 텍사스주의 의원인데 댄 크래쇼 의원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나오는 것이고요. 민주당 중에서는 낸시 펠로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긴 했으나 그녀보다 더 많이 번 공화당 의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이빗 루저, 그다음 뭐 데이빗 맥킨리, 피터 웰치, 데비 딩글, 뭐 짐 레빈, 마이클 게스트, 뭐 모 브룩스도 있군요. 예. 돈 바이어도 있고. 근데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좀 낯이 익은 유명한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 타미 터버빌 같은 엘라바마 상원 의원들도 지금 상원 의원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데 이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을 잘 낸 사람들 보면은 이름이 좀 낯선 그런 의원들이 더 많죠. 주식 투자하느라고 바빴으니까 뭐 일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하여튼 참 거시기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어스틴 스캇 의원 같은 경우에는 $2짜리 주식을 샀는데 팔 때는 그거를 17불 60전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780%의 수익률을 낸 것이죠. 요 한 종목만 가지고. 페이스북 같은데. 하여간 이런 식입니다. 이게 수익률을 내는 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7배, 8배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토마스 수호지 같은 경우에도 $70짜리 주식을 사서 $332에 팔았다. 야,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예.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에 대한 의혹이 지금 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 보면 이제 unusual trades 해가지고요, 좀 이상한 거래들에 대한 정리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이언 메스트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게 563%의 수익률을 보여줬다. 뭐 이런 그 당시에 법은 어떤 법이 통과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마리화나 기회 뭐 리인베스트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것과 법안이 통과되는 것,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 지금 불공정한 정보를 가지고 불공정하게 자기네들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앞서 슈바이처가 쓴 책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Threw Them All Out이라는 그 책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책 때문에 의원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법까지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부를 챙기고 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부를 챙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수사를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유시장인데 뭐 돈 버는 거 어떠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이라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투자 못하게 하는 게 어딨냐? 어차피 자유경제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네.